죽음이 코앞인데 눈치도 없이 사랑 타령이구나. 한양 마포나루 오색실을 파는 한 노파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젊은 남녀의 손가락을 칭칭 감고 있는 붉은 실에서 나오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끈 조심해라. 물귀신이 탐낼 끈이야. 죽을 운명을 타고난 두 남녀, 그리고 그 운명을 비틀어버리려는 한 노파의 소름 돋는 바느질. 과연 할머니는 20년 묵은 원한을 갚고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몽유아담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서쪽 끝자락 마포나루에는 아침마다 장이 열렸습니다. 뱃사공들의 노랫가락과 생선 파는 아낙네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이는 그곳에 유독 눈길을 끄는 좌판이 하나 있었지요. 오색빛깔 매듭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댕그랑댕그랑 풍경 소리를 내는 그 자리의 주인은 머리가 허옇게 센 한 노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파를 연심할매라 불렀지요. 인연이란 보이지 않는 실이라 하더냐. 연심할매는 매듭을 꼬다 말고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눈엔 아주 지겹도록 선명히 보이는구나. 연심할매의 입은 독사의 혀보다 날카롭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뭘 그리 만지작거려. 안 살 거면 썩 꺼져. 좌판 앞을 서성이던 젊은 아낙이 화들짝 놀라 물러섰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낙이 만지던 붉은 실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시어머니 병환이 깊구나. 이 황색 실로 매듭을 지어 머리맡에 두어라. 석 달은 더 버티실 게다. 아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병을 어찌 알았단 말입니까? 어찌 그걸 아시옵니까? 연심 할매는 퉁명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몰라도 되는 건 묻지 마라. 어서 가서 효도나 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할머니의 눈에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연심 할매의 좌판 앞에 낯선 두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갓을 눌러쓰고 연신 주변을 살피는 눈치였고 그 옆에 여인은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거리를 두었지만 연심 할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두 사람의 새끼 손가락 사이를 잇는 붉은 실이 또렷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기운이 실을 휘감아 조여들고 있었고 실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이 떨리고 있었지요. 연심 할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저것 참. 죽음이 코앞인데 눈치도 없이 사랑 타령이구나. 그 무렵 마포나루 장터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또 첩을 들이는데 그것도 16 먹은 몸종 아이를 칠순 노무 수발을 들게 한다며 데려간다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그 댁에 들어간 여자치고 살아나온 이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덧붙여졌습니다.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에 아까 그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연심 할매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았지요. 여인의 손목에는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천한 끈이 묶여 있었고 그 끈에서 뻗어나온 검은 실이 북쪽 어느 기와집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심 할매가 꼬고 있던 매듭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멈추었지요. 누군가의 명줄이 끊어지겠구나. 연심 할매의 탁한 눈동자가 저 멀리 북쪽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듯 서서히 모여들고 있었지요. 그 두 남녀가 다시 연심 할매의 좌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려는 기색조차 없었지요. 여인이 쓰개 치마를 벗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연하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조대감과의 강제 혼례 날짜가 사흘 뒤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선 도령과 함께 도망치려 한다면서요. 이선 도령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연심 할매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랍판 위로 찬바람이 불어와 오색 매듭들이 서글피 흔들렸지요. 할머니의 눈에는 두 사람을 잇는 붉은 실이 검은 기운에 눌려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연심 할매가 느릿느릿 손을 뻗어 좌판 한 구석을 뒤졌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할머니의 손에는 정교한 나비 매듭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주색 비단실로 엮은 나비의 날개가 살아있는 듯 곱게 펼쳐져 있었지요. 돈은 없습니다만 할머니. 이선 도령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연심 할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다. 나비는 갇히면 죽는 법이야. 헐헐 날아가거라. 연화가 두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듭의 무게가 묘하게 묵직했지요. 이 안에 은가락지가 들어있다. 위급할 때 풀어서 쓰거라. 그리고 한양 성 밖으로 나가거든 동쪽 담벼락에 난 개구멍을 찾아라. 옛날 보부상들이 쓰던 길이야. 연심 할매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두 사람이 떠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장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켜라, 비켜. 우악스러운 고함과 함께 떡 벌어진 어깨의 사내가 장터를 휘젓고 다녔지요. 조대감 댁의 하수인 곰치였습니다. 곰치는 마포나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왈패였습니다. 조대감의 더러운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맡아 하는 자였지요. 이선이란 놈과 연하란 년을 봤느냐. 어디로 갔어? 곰치의 눈이 연심 할매의 좌판에 멈추었습니다. 이 늙은이 아까 젊은 남녀가 왔지. 어디로 갔어? 연심 할매는 꿈쩍도 하지 않고 매듭을 꼬고 있었습니다. 귀가 먹었냐고 곰치가 좌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오색 매듭들이 진흙탕에 나뒹굴었지요. 그제야 연심 할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곰치의 허리춤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죽끈이 단단히 동여매어져 있었지요. 그 끈 조심해라. 뭐, 물귀신이 탐낼 끈이다. 그 끈에 발목이 묶여 물속으로 끌려갈 게야. 곰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친 늙은이가 침을 뱉고 돌아서는 곰치의 등 뒤로 연심 할매의 중얼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가거라. 내 운명의 실은 이미 강물 속으로 뻗어 있으니. 그 밤 이성과 연하는 마포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밤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도망칠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나루터에 도착한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루터 곳곳에 횃불이 밝혀져 있었고 조대감이 풀어놓은 추노꾼들이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배 타는 자는 모두 얼굴을 대라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선이 연하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으로 이끌었지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연하에게 이선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동쪽 담벼락에 개구멍을 찾으라고.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성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담쟁이 덩굴에 가려진 작은 구멍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이선이 먼저 기어 들어가며 연하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 시각 연심 할매는 자신의 허름한 움막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반다지를 열자 은은한 향 냄새가 퍼져나왔지요. 그 안에는 곱디고 온 비단 조각과 정교한 문양의 자수틀, 그리고 은빛으로 빛나는 바늘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심 할매의 손이 비단 위를 쓸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오직 궁중의 의복을 짓는 침선비만이 다룰 수 있는 왕실의 비단이었지요. 20년이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20년 전 연심 할매는 궁중에서 손꼽히는 침선비였습니다. 어린 옹주의 의복을 짓는 영광을 누렸지요. 그러나 그 옹주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연심은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옹주마마, 소인이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연심 할매가 음바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바늘 끝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그리고 그 놈도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마마를 죽인 그 원수가 말이옵니다. 할머니의 눈에 20년 묵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성 밖으로 빠져나온 이선과 연하는 깊은 숲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추드노꾼들의 횃불이 저 멀리서 어른거렸지만 우거진 나뭇가지들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지요. 연하야, 괜찮으냐? 이선이 연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연하의 뺨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지요. 괜찮습니다. 도령님. 도령님만 곁에 계시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등을 기댔습니다. 숲속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선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옷고름에서 떼어낸 푸른색 천이었지요. 연하야, 내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 내 옷고름에 달아주마.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이나 살아남으면 반드시 너를 정실로 맡겠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하도 품에서 연심 할매가 준 나비 매듭 놀이개를 꺼내어 끈을 풀었지요. 자주색 실을 뽑아 이선의 옷고름에 작은 매듭을 달아주었습니다. 도령님, 소녀는 죽어서도 도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손은 따스했지요. 그 온기가 서로의 심장으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이선과 연하를 찾지 못한 조대감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선의 집안을 알아보니 성밖 초가에서 호라비 아비와 사는 한미한 집안이었지요. 조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아비를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지요. 그날 밤 조대감의 하인들이 이선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들놈이 조대감 댁의 몸종을 꿰어 달아났으니 도둑놈의 아비도 같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노인은 관아에 끌려가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이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이선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이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함정인이 가시면 안 된다고 연하가 팔을 붙잡았지만 이선은 고개를 저었지요. 알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 대신 고초를 당하시는데 어찌 숨어만 있겠느냐. 효와 사랑 사이에서 이선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이선은 연하의 손을 놓고 일어섰지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선의 뒷모습을 연하는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선이 스스로 관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마포나루까지 들려왔습니다. 연심 할매는 좌판을 거두지도 않은 채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어리석은 놈.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다니. 그때 할매의 눈에 기이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관아 쪽으로 끌려간 이선의 몸에서 붉은 실 하나가 희미하게 뻗어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연인의 실이 아니라 선명한 핏줄의 실이었지요. 연심 할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 실의 색깔과 기운은 할매가 20년 전 어린 옹주마마에게서 보았던 그 고귀한 기운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할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해 전 옹주마마를 독살한 자가 바로 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옹주가 목숨 걸고 나아 숨긴 그 아들이 하필이면 어미를 죽인 원수놈의 손에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큰일이다. 조대감이 이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연심 할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조대감이 그저 도망 노비로 알고 잡았겠지만 만약 이선의 진보따리에서 신분을 증명할 물건이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옥살이가 문제가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저 아이는 죽는다. 연심 할매의 눈에 비장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연심 할매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보자기 안에서 검은 비단 한 필이 나왔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른 약초 묶음과 오래된 향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연심 할매가 검은 비단을 촛불에 비추었습니다. 그 비단에는 보이지 않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옹주 마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할매에게 맡기신 밀서였습니다. 조대감의 죄를 세상에 밝혀달라. 내 아이를 지켜달라는 옹주 마마의 마지막 부탁이었지요. 연심 할매의 손에 은바늘이 쥐어졌습니다. 마마, 이제 때가 되었사옵니다. 소인이 직접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놓겠나이다. 할머니는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검은 비단과 약초, 그리고 특별한 향을 넣어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지요. 그 솜씨는 20년의 세월에도 녹슬지 않은 궁중 침선비의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동이틀 무렵 연심 할매의 손에는 정교한 향낭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집에 끌려온 이선은 곧장광에 갇혔습니다. 조대감은 직접 이선의 소지품을 뒤졌지요. 고작 이것뿐이냐? 낡은 옷가지와 작은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조대감의 손이 갑자기 멈추었지요. 보따리 안에서 낡은 천 조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대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베넷저고리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에 새겨진 문양이 문제였지요. 용의 발톱 5개가 구름을 움켜쥔 문양. 그것은 왕실의 핏줄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설마 조대감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해 전 조대감은 옹주가 낳은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복이 아이 대신 다른 죽은 아이의 시신을 가져왔지요. 조대감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덮어버렸습니다. 살아 있었단 말이냐. 그 핏줄이 조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선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저놈을 없애야 한다. 혼례식 전에 반드시 없애야 해. 혼례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선은 차가운 광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손목과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움직일 때마다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연아야, 미안하다. 이선은 어둠 속에서 연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가슴을 찢는 듯 아팠지요. 한편 연아는 조대감의 집 안채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일이면 새 마님이 되실 분이니. 늙은 유모가 연아에게 억지로 곱디고 온 비단옷을 입혔지요. 연아의 얼굴에는 신부 화장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장 아래로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도령님, 소녀를 용서해 주세요. 연아의 옷고름에는 이선이 달아 준 푸른 매듭이 아직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집은 잔치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붉은 천이 걸리고 음식상이 차려지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 화려함 속에서 조대감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는 대로 저놈을 처리해라 곰치에게 은밀히 명령을 내리는 조대감의 입가에는 음흉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혼례식 아침, 연심 할매가 조대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웬 늙은이냐? 거지는 뒤로 돌아가라. 문지기가 소리쳤지만 연심 할매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조대감께 전할 선물이 있다고 여쭈어라. 왕이 될 기운을 가진 귀한 향낭이라고. 문지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시 후 연심 할매는 조대감 앞에 서게 되었지요. 이것이 그 향낭이냐? 조대감이 화려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주색 비단의 금실로 용 문양이 수놓아진 정교한 향낭이었지요. 대감 어르신, 이 향낭에서 나는 향을 맡으시면 천하를 얻을 기운이 솟아나옵니다. 조대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오냐, 잘 가져왔다. 상을 내리마. 조대감은 그 향낭을 허리춤에 찼습니다.
연심 할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요.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리고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지요. 조대감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상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이요. 연화가 쓰개 치마를 쓰고 끌려 나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는 연화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 같았지요. 바로 그때 조대감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향낭에서 스며 나온 향이 조대감의 체온에 녹아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꽃향기 같았지요. 조대감은 기분이 좋아져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기운이 머리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하나둘씩 낯선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대감 어르신, 괜찮으시옵니까? 하인의 얼굴이 창백한 귀신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크악! 조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이 모두 자신이 죽인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대감, 내 원한을 갚으러 왔다. 20년 전 죽인 옹주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옹주 마마, 조대감, 내 재산을 빼앗고 죽인 원한을 갚으마. 3년 전 억울하게 죽인 상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조대감은 마당을 뒹굴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하객들은 경악하여 입을 떡 벌렸습니다. 옹주 마마, 제가 독을 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인놈은 내가 죽였다. 재산이 탐났다. 그 아이도 내가 죽이려 했어. 왕실의 핏줄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조대감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섞여 있던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대감을 결박했습니다. 조대감은 거품을 물며 끌려가면서도 허공을 향해 계속 빌었지요. 용서해 주세요. 옹주마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심 할매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마,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조대감이 끌려간 뒤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원님은 조대감이 떠벌린 죄를 낱낱이 조사했지요. 옹주 독살, 상인 살해, 토지 강탈, 백성 착취. 그 죄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선의 베넷저고리 조각과 옹주의 밀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지요. 이선은 돌아가신 옹주 마마에 숨겨진 아들이자 왕실의 핏줄임이 밝혀졌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이선이 걸어 나왔지요. 햇빛 아래 선 이선의 얼굴은 비록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연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관졸이 조대감 댁 안채에 있다고 알려주었지요. 이선은 곧장 달려갔습니다. 안채 문을 열어 젖히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연하가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연심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편 도망치던 곰치는 강가에서 발이 덩굴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덩굴이 허리끈을 휘감더니 곰치를 강물 속으로 끌어당겼지요. 곰치의 비명이 물보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연심 할매의 예언대로 물귀신이 그의 끈을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보름 뒤 마포나루에 경사가 났습니다. 조대감의 집은 몰수되었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지요. 이선은 왕실의 핏줄로서 가문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는 마다하고 단 한 가지만을 청했지요. 연하와 혼례를 올리게 해 주십시오. 왕실에서는 몸종 출신의 여인과 혼례를 올리는 것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선의 뜻은 확고했지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저를 버리지 않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결국 왕실에서도 허락을 내렸습니다.
혼례식은 연심 할매의 좌판 앞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지요. 신랑은 신부에게 절하시오. 이성과 연화가 마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연심 할매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마주 잡게 한 뒤 붉은 실로 매듭을 지어 묶었습니다. 이것은 동심결이다. 한 번 맺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지. 연화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심 할매가 퉁명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됐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마포나루에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연심 할매의 좌판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안 보이시네? 어제까지 계셨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할매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좌판 기둥에는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만 덜렁 남아 있었지요. 이선과 연화가 달려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매듭 짓는 법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그리고 책 첫 장에는 연심 할매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내리지만 지키는 건 사람의 몫이라네. 부디 좋은 인연을 맺고 나쁜 인연은 끊을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연화가 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결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잘 살아라, 젊은 것들아. 이성과 연화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위로 나비 한 마리가 훨훨 날아오르고 있었지요. 옛말에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세상의 인연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실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